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레슨으로 찾아가는 수요일의 SBS 골프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한영구입니다. 프로골퍼 전지선입니다. 요즘 골프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전지선 프로도 레슨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네, 맞습니다. 그립의 악력은 얼만큼 쥐어야 되는지, 릴리스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 많이 받곤 하는데요. 그만큼 골프가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확실하게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홍순상 문정현 프로가 확실한 해답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 두 프로의 레슨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숙제 따라하는 영상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아카데미와 함께 실력을 한 단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BS 골프 아카데미 홍순상 프로의 레슨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헷갈리실 텐데요.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네,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아이언이 안 맞고 아이언이 너무 잘 맞길래 정말 기대를 하고 드라이버를 쳤는데 잘 안 맞으면 정말 너무 실망스럽죠. 네.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 같은 스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스윙을 해야 될까요?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마추어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같을 거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다르게 스윙을 하는 편입니다. 두 분 어떠세요?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같다. 예. 저도 힘의 전달만 약간 다를 뿐이지 스윙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보통 프로 골퍼들은 두 개의 클럽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일반 골퍼분들이 다르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두 클럽은 같은 스윙을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충분한 상체 회전과 하체로 다운스윙을 리드해서 클럽이 휘둘러지는 이런 스윙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드라이버는 뭐 팔로 쳐야 되고 아이언은 몸으로 쳐야 되고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는데요. 왜 그런지 두 클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 골프를 사실 안 치시는 분이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헤드 모양 자체가 다르죠. 두 클럽은 설계 개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드라이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멀리 칠 수 있는 클럽이고 이 드라이버를 만드신 분이 뭐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지만 네. 가장 멀리 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클럽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하필이면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정확하게 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헤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이버는 비거리를 위한 클럽이고 아이언은 정확도와 컨트롤을 위한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클럽의 길이가 다릅니다. 멀리 치는 클럽일수록 클럽의 이 로프트도 세워져 있기도 하지만 드라이버로 갈수록 이 샤프트가 길어지게 되면 공과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이 옆쪽에서 봤을 때 이 만들어지는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드라이버는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한 기울기를 만들고 아이언은 짧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샤프트가 좀 더 서지게 됩니다. 네. 이 기울기는 내 스윙 궤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팩트의 조건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비거리를 위한 클럽이고 또 아이언은 정확하고 컨트롤을 위한 클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만들어진 설계 의도에 맞게 스윙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클럽 헤드가 최저점을 지나 올라오는 길에 맞아야 가장 이상적인 탄도와 비거리와 스핀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헤드가 내려오는 길에 맞고 최저점이 만들어져야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고 또 스핀이 생기면서 그린에 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클럽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제 앞타석에 어떤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조금 신경이 쓰일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드로우를 보통 많이 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윙을 플랫하게 하시는 분들은 특히 3번 우드를 치면은 거의 이 헤드가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섭지 않나요? 약간 그렇기도 한데. 아니 근데 그럴 때 좀 말씀을 하시는 편이세요? 안 하죠. 아.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언을 칠 때부터 이 소리가 심상치 않은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땅을 이렇게 쿵쿵 내려치는 그런 임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칠 때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공을 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티를 칠 때 맞는 소리, 약간 톡톡하는 소리. 이제 익숙한 소리가 날 네, 것 한번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바로 요거죠. 이런 네. 이런 소리가 나는 분들을 뒤에서 보면 열의 8, 9은 약간 이런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내가 드라이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치기 좋은 그런 어드레스를 내가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내가 칠 공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 기본기가 중요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 좋은데 공의 위치를 너무 중앙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공이 잘 맞았다 하더라도 탄도가 너무 낮게 되면 비거리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양잔디가 있는 코스에서 네. 페어웨이가 좀 단단한 경우에는 제거리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거리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이 공이 바닥에 있는 공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걸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물을 건너야 한다거나 벙커를 넘겨야 할 때 이런 잘못된 동작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백스윙에서 머리가 너무 많이 이동하는 분들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갔다가 원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면 공이 들려 맞거나 또 토핑 아니면 뒷땅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제대로 맞았다 하더라도 공이 떴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먼저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려치기 위한 준비 자세를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 위치는 왼발 뒤꿈치 선상 그리고 체중을 약간 오른쪽에 조금 더 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오른쪽에 실어주면서 체중을 왼발에 4, 오른쪽에 6 정도. 사실 요 두 가지만 잘 신경을 써도 어느 정도는 올려치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 위치 왼발에 놓고 체중 오른발 잘 이미 기울기가 만들어졌죠. 네. 그런데 여기서 타겟을 한번 바라보세요. 타겟을 보고 그 타겟 선상의 위쪽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연습장에 계시다라고 하면 연습장에 옆에 망도 있지만 중간 망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네. 높이 멀리 가는 공들을 연습장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놓은 그 망 중에 하나를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다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넘길 나무가 앞에 있다는 상상을 하거나 만약에 코스에 계시다라고 하면 보통 코스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 뒤쪽의 배경이 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칠 방향 선상에 있는 산 정상이나 아니면 산이 없거나 너무 낮다라고 하면 구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셔도 좋은데 보세요. 제가 공 위치 왼발 놓고 체중 오른쪽에 6 이 상태에서 타겟 바라보고 위쪽을 한번 바라보면 조금 더 기울기가 추가되죠. 이렇게 시선이 한번 위쪽을 왔다 오게 되면 더 올려치기 좋은 그런 스윙이 준비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위쪽 시선이 네. 내가 드라이버 샷을 했을 때 탄도의 최고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또는 그보다 높은 곳을 봐야 할까요? 저는 생각보다 탄도보다 좀 높게 더 보는 위쪽으로. 편이에요. 네. 네네네. 그 탄도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높이를 상상하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한 45도라고 하면 좀 느낌이 올까요? 제 체감으로는 45도 방향에 있는 물체를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탄도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바라보고 내 어드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하고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스핀을 낮추는 것이 관건인데 네. 보통 일반 골퍼분들은 슬라이스를 좀 많이 치시죠. 네. 한 10분 중에
한 6, 7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슬라이스를 치신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슬라이스가 스핀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프로 골퍼들보다 평균적으로 스핀량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핀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간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할 때 똑바로나 약간 안쪽에서 들어와야 스핀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드로우를 치라고 하면 보통 뭐 손을 돌려서 백스윙을 든다거나 아니면 팔로 안으로 잡아당기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 수 있고 네. 손을 돌리게 되면 또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제가 전에 백스윙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을 때 이 오른쪽 골반이 잘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야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몸의 전체 상체와 하체를 다 같이 써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조금 더 완만한 궤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윙을 바꾸지 않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실전용인데 제가 오. 시합 때도 자주 쓰는 방법이고 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스윙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해 보신다면 뭐 오늘이라도 당장 코스에 나가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오른발을 뒤로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 오른발을 뒤로 빼게 되면 이미 궤도가 좀 완만한 궤도로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와. 굿샷. 와, 굿샷. 굿샷.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탠스를 열어주게 되면 이게 보시면 사실 생각보다 오른발이 뒤로 좀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공이 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샷. 저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를 설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렬을 할 때 이 발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TV 중계를 보거나 이런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발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물론 발도 중요하지만 발보다 상체와 이 골반의 정렬이 더 중요하고 발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뺐지만 이 뺀 만큼 공이 그렇게 크게 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발을 뒤로 빼주게 되면 스윙 궤도가 바뀌게 되고 특히 슬라이스를 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올려 칠 수 있고 스핀량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특히 슬라이스를 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굿샷. 그러다 보니까 굿샷. 공도 살짝 들어오가 나면서 네. 아름답게 뻗어가네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당장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골퍼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발을 빼고 치는 것을 오늘의 메인 요리라고 했다면 네. 제가 디저트로 아, 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이 이미지는 제가 주니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미지고 저는 뭐 보시다시피 드라이버를 좀 잘 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투어 생활하고 하면 오랜 그런 골프 경력에 비해서 드라이버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데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제가 공에다가 이게 뭘로 보이세요? 못인가요? 나사 못. 네, 못처럼 보이는 티를 골라서 이게 나무 티거든요. 네. 아. 네, 나무 티를 잘라서 공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야, 그래서 이 공에 있는 못을 박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뭐 실제로 칠 수는 없지만
오. 오. 이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로 이 공의 힘 전달을 100%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못을 박을 때 못에다 그냥 땅 주고 말지 못이 있는 이후에 힘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지금 공에 박혀 있는 저 못에 힘을 100%를 그냥 쓰고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이후는 만들어지는 거지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공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정말 못을 박는다는 생각을만을 하게 되면 스윙의 기술적인 것들을 좀 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사실 내가 손목을 어떻게 꺾고 어느 시점에 체중을 넘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스피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목표를 못을 박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조금 더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스윙 생각을 좀 줄이고 내가 가진 힘을 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는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에 지금 못을 박아오신 것도 굉장히 네. 네, 신기합니다. 저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와. 같아요. 저런 생각으로 계속 공을 치다 보면 네. 손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음. 헤드에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내기 위해서도 너무 기술적인 것에 포커스가 되는 것은 조금 스피드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언 네. 같은 경우는 체중은 5대5, 공 위치는 중간이나 약간 살짝 왼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만큼 이 척추의 기울기가 필요하진 않은데요. 이 척추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오른손이 왼손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런 기울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다운블로로 맞는 느낌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일반 골퍼분들은 사실 이 느낌 자체를 아예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운블로로 맞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번에는 잘 눌려 맞았네, 좀 들려 맞았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운블로로 맞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건 제가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실전용인데 조금 더 핀을 공격적으로 공략을 할 때 제가 뭐 시합 때나 라운드 중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웨지로 할 거고요. 간단합니다. 어드레스를 잡으시고 네.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한번 쳐볼게요. 오. 와. 네, 이 느낌이 바로 공이 잘 눌려 맞는 느낌인데 눌려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체중이 왼발에 남아 있으면서 발의 압력이 왼쪽에 있는 상태로 공을 맞을 수 있도록 유지가 됐고요. 네. 체중 이동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머리의 위치가 이동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게 되면 임팩트가 될 때도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날은 좀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는 느낌으로 들어주시게 되면 아. 굳이 다시 올 필요도 없고 뭐 남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들게 되면 풀스윙의 경우에는 오른발 발가락 쪽 앞쪽 바깥쪽으로 공을 이렇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네. 와. 샷.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 위치가 그 자리에서 회전돼야 되는 건데 오른쪽에 공을 밟아주게 되면 이 열린 길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뒤쪽으로 체중이 이동되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머리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전되는 느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운스윙에서 머리가 좋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발 앞쪽에 바깥쪽에 굿샷. 공을 네. 밟으면서 이렇게 머리 위치가 변하지 않는 그 느낌을 잘 느껴보시고 조금 이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연습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주니어 때 저뿐만 아니라 뭐 형들이나 동생들 뭐 같이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반창고 이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반창고도 좋고 뭐 데일밴드 같은 뭐 붙일 수 있는 거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항상 이렇게 손가락에 하얀 게 감겨져 있잖아요. 다들 감겨져 있죠. 네, 예. 아마 가방에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이 반창고를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 공 2개 정도 간격을 두고 뒤에다 붙이시는 겁니다. 이 반창고를 건드리지 않고 공을 한번 쳐보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샷. 샷.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공의 간격을 조금 더 좁혀서 공 1개 정도. 네. 더 어려워졌네요. 근데 너무 공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반창고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또 다른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보기에는 이 정도는 안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네. 제가 쳐도 가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1개 정도 간격 이상으로는 가까워지지 않게 하시고 최대로 공 1개 정도 네. 간격까지만 두시면 됩니다. 제 머리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샷.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다운블로를 잘 치는 골퍼들은 뭐 공이 디봇에 있건 뭐 벙커에 있건 뭐 왼발 내리막이건 뭐 양잔디건 사실 양잔디 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다운블로를 잘 치시는 분들은 더 좋죠. 네. 어디 갖다 놔도 잘 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운블로로 맞아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골퍼분들은 공 하나 정도 여유를 두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프로님 좀 딱 붙여서 하나 보여주실 수 하나 보여주시죠. 있을까요? 예. 우와, 또는 그냥 바짝 붙여서 뒤에 스마트폰 하나 놓고. 네. 예. 그 한창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때도 있었죠. 네, 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충분합니다. 네. 좀 더? 조금만 더 쓰시죠. 오늘 한번 네, 예, 김한일 좋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아, 타이트한데요. 근데 야. 이게 뭐 제가 뭐 미리 좀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잘 맞고 그 이유가 클럽 헤드가 다운블로로 친다고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른 각도가 아니라는 것을 네. 먼저 네. 네. 아셔야 되고요. 네, 반창고가 맞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맞을 수도 인지하겠습니다. 있지만 한번 이 쳐보겠습니다. 정도면은 흔히 얘기하는 밑밥을 조금 네. 갑니다. 오. 야, 샷. 네, 샷. 지금 잘 맞았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가까이 두지는 말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보여주는 이러다 거고. 보면 또 네. 다른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공이 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장에서도 안 그래요. 그런데 필드에만 나가면은 드라이버가 잘 맞는 날에는 아이언이 엉망진창이고 아, 아이언이 잘 맞게 한 날에는 드라이버가 다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갑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혹시 드라이버 아이언을 다른 스윙을 하지 않아 뭐 그래서 안 맞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윙을 바꾸지 않아도 세팅만 잘 바꿔주면 사실 잘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스윙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드라이버 스윙은 뭐 일찍 꺾고 물론 길이에 따라서는 조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커질 수가 있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스윙이 좀 간결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 프로 골퍼를 봐도 드라이버와 아이언 스윙이 달라 보이진 않잖아요. 예. 로리 맥길로이가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고 뭐 아이언은 또 다르게 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스윙의 기본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너무 다른 스윙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 처음 준비 자세만 신경을 쓰시고 스윙을 오히려 똑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골퍼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면서 홍순상 프로의 레슨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당장 내일 필드 나가서 오늘의 레슨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 칠 때는 살짝 뉘어서 치시던 분들이 아이언을 치려면 다운블로로 쳐야지 해서 갑자기 또 몸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스윙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처음 세팅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올려치기 위한 세팅을 해놓으면 굳이 스윙을 바꾸지 않아도 올려치기 위한 조건이 이미 만들어진 거고 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제가 체중을 5대5라고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중을 이미 잘 해놓고 준비 자세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스윙을 바꾸지 않아도 다운블로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윙보다는 처음 준비 자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다른 스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드라이버 이렇게 치고 우드 이렇게 치고 아이언 웨지 다 다르게 한다 그러면 그건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할 처음에 세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숙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드라이버는 조금 제가 쉽게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스윙보다도 처음에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실내에서 많이 하시지만 좀 야외 골프장 연습장으로 나가셔서 보통 연습장 맨 앞쪽 타석에 보면은 거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죠, 네. 많죠. 네. 제일 오른쪽. 네. 네. 그래서 거울이 있는 연습장을 찾아가셔서 맨 앞자리에 거울이 있는 타석을 배정 받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드라이버에서의 3가지 준비 동작, 공 위치, 그리고 체중, 오른발의 6, 그리고 타겟을 한번 바라보고 그 선상 위쪽으로 한번 바라보는 요 어드레스를 체크하는 요 것을 하시면 제가 숙제로 한 것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반창고를 뒤에 붙여 놓으시고 이게 한 번만 했다고 완전히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창고를 붙여 놓으시고 2번 연속 반창고 맞지 않고 아이언이 내가 느끼기에 깔끔하게 다운블로로 맞은 느낌이 있다 싶으면 오늘 숙제 성공입니다. 와. 네, 이렇게 홍순상 프로에게 많은 골퍼들이 헷갈려했던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의 숙제 함께 따라해 보시죠.